내 꿈은 내가 만든다 디자인 목공의 두 번째 동영상 수업입니다. 첫 번째 탐방 활동 땐 미래형 인재란 누구인가, 6가지 특징, 그리고 우리가 필기를 하면서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나 한번 살펴봤어요. 기억나나요? 자, 오늘은 가구 디자이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4명의 디자이너를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이너는 비보이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이렇게 전향한 가구 제작자 양걸 마스터입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동영상 오른쪽 상단에 아이 동그라미 모양의 카드가 보이면 클릭해서 연결해서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나는 오른쪽 상단에 카드가 안 보인다 하시는 사람들은 수업 내용 안내란에 따로 링크를 해놨어요. 양운걸 마스터 동영상을 찾아서 클릭해서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자, 가구 제작자 양운걸 마스터 어떤가요? 굉장히 멋있죠? 10대 때 비보이로서도 열심히 살았고, 군대를 가서 뒤늦게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반복되는 과정을 지리하게 느끼지 않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창조까지 일으키는 우리 기회를 찾는 사람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양궁걸 마스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뭔가 와닿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두 번째 디자이너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디자이너는 제작자에서 기획자로 변신한 카레크렌트 안호준 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오른쪽 상단에 카드 클릭, 이게 안 된다면 수업 내용 안내에 링크 걸어 놓은 거 안호준 대표 클릭해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실게요. 자, 우리 양홍걸 마스터는 오빠 형 같았는데 우리 안호준 대표는 확실히 삼촌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몇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안호준 마스터가 대표적으로 가구 제작자에서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로 업그레이드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카페를 가구 매장과 연결을 시켰어요. 가구 매장만 오픈했을 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발길을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요즘 자주 발길을 하는 곳이 어딘가 관찰을 했고, 아, 그게 카페다 라는 것을 발견해서 연결을 시켰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접목이에요.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는 접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을 한 안호준 대표입니다. 자, 세 번째, 2단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디자이너를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이제 디자이너에서 교육 사업가로서 기회를 좀 더 확장시킨 한국문화예술조형연구소 김유나 소장입니다. 우리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아챘죠? 김유나 소장이 누군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가 목소리로만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만났는데 드디어 선생님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네, 김유나 소장은 바로 접니다. 음, 경희대 조경학과와 동국대 미술학과 두 군데를 다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2번 나왔어요. 조금 특별한 이력이죠. 자,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석사를 작년에 졸업했고, 현재는 박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어, 양홍걸 마스터랑 안호준 대표처럼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화의 소품 제작이라던가 뭐 예술 자문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았고 다수의 공모전 이런 데서도 상을 한번 받았어요.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뉴욕 아트페어라던가 뭐 홍콩 아트페어라던가 이런 다수의 전시회 및 박람회를 참여한 이력이 있고 좋은 기회로 천호동에서 강동 북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열었을 때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빅북이라는 조형 설치물을 제작 의뢰가 들어와서 제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현재는 한국 문화 상품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고 각종 강연 및 강연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에서 수업에 의뢰가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죠. 여전히 작품 활동을 꾸준히 틈틈이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국내 공모전보다는 해외 공모전 출품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목공의 재료 만드는 중이라는 사진을 보면 네, 여기 나온 모습도 선생님 모습이에요. 자세히 사진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지난주 선생님이 2주간 작업실에서 여러분들 재료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재료가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핸드메이드로 직접 만든 재료들입니다.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죠? 자, 이상 세 번째 디자이너를 만나보았습니다. 마지막, 어느 분야든 최고의 경지는 아티스트, 즉 예술가입니다. 가구 디자이너 분야에도 예술가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동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외국인들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의 사례로는 아티스트 반열에 있는 디자이너를 선생님이 찾지 못했어요. 선생님도 부지런히 이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짜잔 소개하고 싶은 뭐 그럴싸한 영상을 찾다가 아, 우리나라 영상을 못 찾는 것인가? 외국의 사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중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이 이 아티스트 반열에 오른 가구 디자이너로 나와 있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걸 찾았어요. 지금 영화 예고편을 한편 볼 건데 예고편에 빠져들지 말고 그 남자 주인공이 하고 있는 가구 매장에 들려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여자 주인공과 나눈 대사들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 관찰력 있게 한번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단에 카드 클릭해서 영상을 보시거나 수업 안내에 링크를 걸어놓은 동영상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극 중에 이렇게 본명이 있지만 알렉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어요. 여자 주인공이 여기 알렉스 작업실, 알렉스 공장 아니에요? 이런 대사를 했는데 혹시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다면 다시 한번 예고편을 보고 오세요. 아티스트 반열에 오른 어떤 분야든 이쪽 예술가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본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자기 이름을 브랜드화 시켜서 이렇게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자기 이름을 약간 브랜드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선생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학습지 4쪽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 이야기를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으로 가구 디자이너가 딱 돼서 가구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되던 각종 공모전이나 뭐 발표회 같은데 디자인을 발표해서 어떤 디자이너 반열에 좀 오르는 사람이 되던 아니면 최고의 경지인 아티스트 반열에 오르게 되던 다음의 모습과 자질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가구를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을 파악한다. 아,
이 자질은 가구 디자이너만 갖추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가구 대신에 음식을 넣으면 똑같은 갖추어야 하는 자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을 파악한다. 어떤가요? 음, 그쵸? 전문가라면 꼭 갖추어야 될 자질이죠. 두 번째, 가구를 얼마나 두고 사용할 것인지, 기간, 어디에 두고 사용할 것인지, 장소,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자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할 게 아니고 디자인과 제작을 분리하겠다는 아까 안호준 대표 같은 경우에는 30대 대표와 60대 공장장이 서로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소통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구 디자이너가 아니고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인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이 두 번째 자질 역시 필요합니다. 자, 샌드위치를 먹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샌드위치를 스테이크 사이드 메뉴로 먹을 때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칼질을 하면서 이렇게 먹을 때 그 분위기, 온도, 플레이팅과 돗자리를 들고 야외에 나가서 피크닉으로 샌드위치를 먹는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의 샌드위치의 온도, 그때의 플레이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구 역시 클라이언트가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 어디에 두고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능과 디자인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클라이언트와 끊임없이 소통, 제작자와 디자이너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입니다. 세 번째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이제 아티스트 반열에 올라가게 되겠죠. 색상, 스타일, 나무 재질, 디자인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구성하고 틈틈이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영화에서 보였던 그 남자 주인공 알렉스라고 했죠. 아티스트 반열에 올라가게 되면 알렉스 스타일 딱 이렇게 스타일이 딱 확고하게 고착이 됩니다. 2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세 번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역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질은 꼭 가구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다라고 내세우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모습과 자질입니다. 자, 여기서 과제가 나갑니다. 이번 주 과제. 자, 우리 학습지 맨 첫 번째 장 표지를 한번 볼까요? 거기 선생님이 이름, 장래, 별명, 일시 이렇게 빈칸을 뒀어요. 음, 이름은 뭔지 알겠고 일시도 뭔지 알겠는데 장래, 별명 뭔지 좀 궁금했죠? 궁금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별명은 지금 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10년 후쯤 첫 번째 직장을 딱 가지거나 첫 번째 직업을 딱 얻게 되었을 때 혹은 첫 번째 직업을 창출하게 되었을 때 내 동료들이, 내 클라이언트가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추측하면서 쓰는 별명입니다. 장래 별명이에요. 자, 표지를 적으셔서 오늘 하루 종일 장래 별명을 좀 고민해서 이 빈칸을 채워서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사진들은 샘플이에요.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선생님 수업 들었을 때 이렇게 적어낸 거예요. 혹시 학습지를 분실하거나 프린트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사진 중에서 보이듯이 이 표를 직접 그려서 제출해서도 만점, 10점 만점 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곰곰이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쯤 돼 보니까 선생님 가구 디자이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진로 진학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친구들에게 혹은 모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가구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진로, 가구 디자인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필기를 해볼까요? 어떤 학과가 있는지. 실내 디자인 학과,
제품 디자인학과, 건축학과, 조경학과, 미술학과 등등 이런 설계 디자인하는 학과에 진학하시면 이런 디자인을 쉽게 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자기만의 디자이너가 이렇게 확고한 친구들이 이렇게 나무나 가구를 좋아한다면 가구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경학과와 미술학과 두 군데를 나왔다고 했죠. 선생님 저는 양훈걸 마스터처럼 10대 때 학업을 조금 소홀히 해서 대학 진학 첫 번째 진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진로는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있습니다. 직업 전문 학교라고는 명칭인데 중학교가만 나오더라도 직업 전문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사하면서 이거 새롭게 알게 된 정보예요. 고등학교를 나와서 직업 전문 대학교를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전문 학원 같은 이름으로도 가구 디자이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도 학교고 두 번째도 학교라서 둘 다 진학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자칫 착각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진학입니다. 두 번째는 졸업장이 나오는 이렇게 대학교나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과정은 아니고요. 교육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두 번째 진로는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 고등학교 가면은 진로 진학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이나 혹은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하시면 여기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갈수록 두 번째 진로도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꼭 첫 번째 진학이라는 진로만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학업 성취 수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진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진로고요.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진로는 없나?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특히 요리사가 되고 싶은 분야에는 이 도제식 교육이 조금 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셰프를 찾아가서 스승을 삼고 자기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부터 식기세척부터 단계에서부터 어깨너머로 이 셰프의 레시피를 배워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겁니다. 가구 디자이너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가구 디자이너, 유명한 목수 이렇게 인정받은 공방을 찾아가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올까요? 뭐 재능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 해봐라. 뭐 이렇게 뭐 테스트를 간단하게 거치겠죠. 꼭 꽤나 재능이 있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이제 제자가 되어서 이제 스승님의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 진로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진로가 많은 국가가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선생님 역시 선생님 연구소에서 세 번째 진로 진학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가구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 수업에는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건데, 어, 디자인 목공의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만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표가 있으면 달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학기 수업을 다 했을 때 내 목표가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시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직업 세계 변화를 이해하고 창의 인재로서 자질을 익히기 위해서 가구 디자이너 직업 체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이 목표는 오늘까지 수업 내용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회를 찾는 사람들, 그 4명의 디자이너 간접적으로 알아봤고요. 각자가 어떤 생각들이 좀 들 거예요. 나는 뭐 이런 진로도 한번 고민해보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만들기를 주구장창 할 건데, 가구의 핵심이 되는 나무와 그 나무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소통을 이해한다. 가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자, 만들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식구들한테 보여주세요. 가족들한테. 어떤지 평가도 좀 받아보시고. 자, 우리가 수업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서로 간의 작품 활동을 보면 서로 간에 어떤지 평가도 해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을 절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과 소통, 평가, 어떤지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은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스로에게 행복한 진로 설계를 제시한다. 자, 이 세 번째 목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기를 해가면서 내가 이러한 소질이 있었구나 스스로 깨닫고, 아, 나는 이런 데는 소질이 조금 없고 다른 데 소질이 더 있나 알아봐야겠어.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발견을 해줘야 돼요. 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문의를 남기세요. 혹은 새로운 발견을 했어. 선생님, 저는 이러이러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해주세요. 물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좋고요.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달성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 수업까지 계속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 목공의 수업은 매년 이렇게 평가회를 가지고, 그리고 전시도 꼭 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이번 학기는 전시는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전시 기획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자, 토론 질의응답 활발하게 할수록 더 목표를 많이 성취할 수 있다고 안내했죠.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4쪽에, 학습지 4쪽에 메모하면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매 시간 만들기마다 시범을 보여줄 건데, 시범을 보여주면서도 주의사항을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필기로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여줬죠?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고 기계로 이렇게 잘라오고 이런 것까지는 선생님이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사포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사포 작업을 마치게 되면 페인트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페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날 때 선생님이 한번 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 학기 내내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 수업만 하게 된다면 이제 페인트는 조금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다루어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물감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의사항에 한번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스텐실. 자, 스텐실 기법 하나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번의 활동을 거쳐서 딱 익혔으면 좋겠어요. 주의사항 선생님 시범을 보여줄 거고요. 주의사항을 조금 소홀했을 때 실패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붓에 물을 거의 묻히지 않는다. 물감을 최대한 적게 묻혀 찍는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망하는지 이것도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지금은 메모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합시다. 마지막 조립 과정. 자, 이 과정도 못과 망치를 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꼭 한번 조립을 한번 하게끔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본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송곳을 사용하게 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자, 위험한 먼 망치, 송곳, 칼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종이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나무나 아크릴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옆에서 장난을 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만들기 수업을 할 때 책상 위에 가족들이 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저는 지금 만들기를 할 겁니다. 장난을 치거나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좀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만들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장난치지 않는다. 위험하게 재료를 다루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론 수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만들기를 진행할 건데 혹시 재료를 아직 받지 못하거나 어,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또 메모를 남겨주세요. 음, 재료가 잘못 왔거나 다른 친구 재료랑 바뀌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도 좋고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도 좋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에게 꼭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 수업을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의응답이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